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젊음의 거리 홍대에 포교 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홍대 선원이 개원식을 봉행하고 해외 특별교구, 국제전법단과 함께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조계사와 도선사 등 서울의 사찰들이 겨울맞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사부대종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장을 담그며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3년 만에 진행된 나누오리의 봉사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나누오리는 앞으로 식수 정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경전을 손으로 옮겨 적은 사경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김경호 사경장을 비롯해 한국사경연구회 회원 40명의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불교미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온 한국불교미술협회가 30번째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70대부터 20대 작가까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젊음의 거리 홍익대학교 인근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힙한 포교 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홍대 선원이 개원식을 봉행하고 해외 특별교구, 국제전법단과 함께 승려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대와 신촌 사이 창천동에 위치한 홍대 선원에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올해 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 연수 교육, 국제전법의 현황과 포교 전략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최초로 북미 지역에서 전법에 진력하고 있는 스님들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해외 포교의 역량을 점검을 하고 향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를 이 미주전법 50주년을 맞이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 장소인 홍대 선원은 일반의 저스트비 템플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주지 준한 스님이 게스트하우스로 쓰이던 건물을 임대해 13개월간 공사와 리모델링 후 오픈하고 수덕사 서울포교소로 등록했습니다. 상주 스님들의 수행뿐 아니라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국 불교와 한국의 청년 문화를 소개하는 게스트하우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준한 스님은 새벽 예불과 공양만 스님이 책임지고 요가, 명상, 춤, 드로잉 등의 저녁 행사는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의 주도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은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인 불교와 젊은 청년들의 콜라보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어 지난 9월 가오픈 후 20여 개국에서 200여 명이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영리법인은 청년들이 운영하게 하고 또 우리 종교시설은 스님들이 운영을 해서 이 청년들의 이 법인과 스님들의 이 종교시설이 서로 이제 상생하게끔 서로 콜라보를 해서 서로 도와주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After I came here, I met great people. I met the monks, and I could learn a lot. So, as I was trying to experience more of this place, I tried to understand more, and I started to feel here more and more like at home. 준한 스님은 포교의 새로운 모델로서 홍대 선원의 사례를 제시하고 정적인 수행 위주의 포교에서 젊은 세대에 맞는 요가, 춤, 드로잉 등 동적인 수행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수교육에서는 이외에도 해외 한국 사찰의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이주민, 다문화 가정 포교 방안, 세계 불교연합 활동에 대한 소개 교육 등도 이뤄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자들의 자비행은 보시로부터 시작되죠. 조계사와 도선사 등 서울의 주요 사찰들이 겨울맞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지역 소외 이웃들을 위한 자비행에 나섰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 작업복을 입고 들어선 신도들이 하얀 속살을 드러낸 절인 배추에 빨간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해남군에서 올라온 싱싱한 배추를 맛보고 감탄하며 영하로 뚝 떨어진 추운 날씨를 잊어갑니다. 관광 온 외국인들도 김장이라는 뜻밖의 이벤트를 만나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관심을 표합니다. 조계사 어린이집에서 찾은 아이들도 반포기식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을 하며 한국 전통의 문화를 익혀갑니다.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행사장 곳곳에서 일손을 도우며 김장전을 통해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나기 김장전에 우리 식구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힘이 되고 행복하고 늘 이런 모습에 조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조계사는 나누면서 사는 조계사의 모습을 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산 도선사에서도 파란 작업복을 입은 신도들이 김장에 한창입니다. 작업자들은 3열 종대로 늘어서 가운데에 가득 쌓인 절인 배추를 계속 옮기며 배추 속 양념이 잘 배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은 땅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도 지역 독거어르신과 소외 이웃들이 김장김치를 맛있게 먹으며 보낼 겨울을 생각하며 힘을 냅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코로나 시기에 주지로 부임하면서 여건상 하지 못했던 행사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북구가 좀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행사를 다른 데서는 했던 것 같은데 도선사에서 안 했던 것 같아서 주지가 되면서 꼭 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일선 포교 사찰들이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보시와 자비 나눔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동국대 총장 선거에 앞서 총추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종관위는 어제 열린 제124차 회의에서 새 위원장의 불교신문주간 오심 스님, 부위원장의 강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위원장 오심 스님은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 스님들을 모시고 회의가 여법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관위는 이어 동국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원장 해일 스님을 비롯해 오심, 성화, 서봉 스님을 추천했습니다. 총추위는 교원 대표와 직원 대표, 조계종 대표 등 분야별 대표위원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관음사가 불기 2566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고 해월 주차빌딩 개장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일 제주 보현산의 관음사 불교대학 교육관에서 열린 포살법회는 관음사 회주 해민 스님을 법사로 주지 허운 스님과 본말사 스님들이 동참해 법망경 보살에게 포살본을 독송하고 참여하며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관음사는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시장 내 해월주차 빌딩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상 6층, 총 85대 주차 면적을 보유한 해월주차 빌딩은 구도심의 활성지역인 제주 동문시장과 칠성통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서 3년 만에 진행된 나누우리의 봉사활동이 마무리됐습니다. BTN 불교TV도 그동안 여정에 함께하며 감동을 전했는데요. 나누우리는 앞으로 식수 정수시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터전 마련에 힘쓸 계획입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나누우리가 캄보디아 시엠립 쩐라옹 초등학교 식수 정수시설 준공식을 끝으로 4박 6일간 봉사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로써 나누우리가 캄보디아에 마련한 정수시설은 총 13대. 소득이 낮아 평균 20-30m 깊이의 우물만 팔 수 있었던 캄보디아 주민들에게 한 줄기 감로수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찾은 캄보디아는 많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탓에 한국에서만 가능했던 수질 검사가 현지에서 연 4회까지 가능해졌고 전기 설비가 점차 시엠립 외곽으로 들어서 물을 끌어올리는 펌프 설치 여건이 개선됐습니다. 나누우리는 구호 손길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외곽마을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중심가에는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변두리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변두리 쪽에 지원받지 못하는 곳, 또 더 낙후된 곳에 우리의 손길을 뻗쳐서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진 꾸준한 활동으로 캄보디아에서도 기술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사단법인 나누우리. 깨끗한 물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료봉사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입니다. 내년도 봉사를 목표로 현지 보건국과 협조해 국내 의료진을 캄보디아에 투입할 방침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몇 분 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참여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이나 이제 여건이 마련된다면 내후년이라도 세계적인 전염병과 이상기후로 어느 때보다 해외 구호 손길을 절실히 기다린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나누우리는 민간 외교 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서울 노인복지센터에 겨울 이불과 쌀을 지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어제 서울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관장 희우 스님에게 5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복지재단은 LH 한국주택공사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어르신 600명의 후식과 35명의 겨울 이불을 마련했습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서울 각지에서 찾아오시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김재종, 한종남 어르신은 때마침 필요했던 것들을 받게 돼 감동이 크다고 화답했습니다. 연꽃향기 자비나눔본부 광주 소원정사가 관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쌀과 방한복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소원정사 주지 도계스님은 지난달 30일 쌀 2,000kg과 방한복 100벌을 광주지자체와 자비신행회 등 복지단체에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2년간 모금한 승보공양 보시금 500여만 원을 광주 불교연합회장 도성스님에게 승려복지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이날 제19회를 맞은 자비의 쌀 나눔에는 지역 사부대 중 320여 명이 동참했으며 올 한 해 지장경 사경과 신행 활동에 힘쓴 불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경전을 손으로 옮겨 적는 걸 사경이라고 하죠. 이 지극한 정성으로 새겨넣은 사경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국가무형문화재 141호 김경호 사경장을 비롯해 한국사경연구회 회원 40명의 작품들이 선보여집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을 간략하게 요약해 엮은 화엄경 약찬계. 깨알 같은 글씨로 정성껏 적어나가다 보니 구층탑이 세워졌습니다. 한 점 한 획 불심으로 마음에 새겼고 개송은 예술이 됐습니다. 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불화는 신비로움을 자아내고 지극한 정성과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경에 담긴 저마다의 발언은 다르지만 부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로 맞닿아 있습니다. 붓에 먹물을 찍었다 그러면은 붓 끝이 0.1mm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사경은 이제 기본적으로요, 진리를 새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에 쓰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게 삶 속으로 행동으로 이제 전환이 돼야 돼요. 한국사경연구회가 올해로 17번째 열고 있는 고려문화예술의 금자탑 전통사경 회원전 국가무형문화재 141호 김경호 사경장을 비롯해 회원 40명의 작품들이 선보이는데 성경을 사경한 작품도 전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 사경 문화를 좀 더 이제 일깨우고 저희들이 이제 정착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저희들 이제 한국사경연구회가 이제 20년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돼서 아무래도 이제 좀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고도의 집중력과 인내력이 필요한 사경은
지고지순한 수행을 통해 탄생하기에 최상의 예술 작품이 됩니다. 불교 교과서 만드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경전을 최상으로 엽법하게 장엄하면서 그러한 장엄한 걸 그러한 이제 그 사경을 통해서 남는 이제 그 법사리는 예술품이기도 하고요. 이제 과정은 수행이고. 지난 20년 동안 고려시대 전통 사경에 맥을 잇고 있는 한국사경연구회는 사경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대중화와 활성화에도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고려 사경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회원전은 오는 6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열립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1980년 창립 이후 불교 미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혀온 한국불교미술협회가 30번째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70대 장년에서부터 20대 청년 작가까지 세대와 장르를 초월해 불교 미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불자 예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봅니다. 이은하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려한 주름 대신 곱게 늘어진 가사가 곧바로 부처님의 온화한 상으로 시선을 끌어갑니다. 장식을 최소화해 부처님의 본래 모습, 또 우리의 본성을 직관하도록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겼습니다. 서칠교 작가의 석가모니부를 비롯해 한국불교미술협회 60여 회원의 작품 60여 점이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출신 불자 예술가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제30회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1980년에 창립했어요. 그래서 첫 전시를 1984년에 했고 올해로 이제 30회 전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미술을 전공한 분들이 이렇게 회원이 되어서 전통적인 어떤 불교미술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호응하는 새로운 불교미술을 우리가 한번 펼쳐보자,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제 시작했죠. 단청을 또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시킨 회화에서부터 3D 펜을 활용한 조형, 종이를 덧붙이고 금박으로 부처님의 일생을 표현한 작품까지 소재도 장르도 다양합니다. 전통을 계승한 작품과 전통을 재해석한 현대적인 작품이 어우러지고 작품을 통해 수행한 작가와 작가의 작품을 통해 수행을 간접 체험하는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공간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인 형식의 불교미술품이 있는 반면 굉장히 현대적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려진 불교미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현 형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그만큼 이제 저희 회원들 간에 이렇게 그런 것과 관련한 형식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회가 갖고 있는 나름의 어떤 특징이고 또 한편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국불교미술협회의 창립을 주도한 초대 이사장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30여 년 동안 한 분야에 매진해 최고의 불교미술 단체로 성장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이런 작가들이 모여서 한국 불교미술의 발전을 위해서 모인 협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30여 년간 이를 매진해서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최고의 불교미술 단체로 이렇게 성장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불의 꽃 피어오르다를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30회 기념 한국불교미술협회 특별전은 오는 6일까지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을파소 관음사주지 운곡 스님의 이웃돕기 기금 마련 선명서화전이 개막했습니다. 운곡 스님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선서와 갤러리 법당 을파소 관음사에서 이웃돕기 선명서화전과 작품 시연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이름, 법명을 갑골문자로 응용하고 해석한 선명서화와 디지털 아트 작품 등 총 40여 점을 전시하고 방문객들의 이름을 토대로 선명서화 작품 시연과 나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곡 스님은 작품 시연과 나눔을 통해 모인 기금은 독거노인, 청소년 가정돕기 기금으로 회양할 예정이라며 많은 시민과 불자들이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